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오늘 타이틀처럼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내용 전달해드리기 전에 조금 신나는 소식 한번 쫙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웅님의 이 라디오 방송, 이 라디오 생방송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 사이에서 이 내일 하는 라디오 방송의 기대치가 얼마나 높은지 1시간만 하고 끄지 말고 2시간까지 갔으면 좋겠다. 광고 계속 넣어도 좋으니까 2부 하자고 하면 계약서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팬들을 웃길 것 같다. 라면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래도 듣고 싶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라디오 생방송이 시작할 때 이 어린 팬들 사이에서는 영웅님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라는 채팅글을 막 올려서 영웅님이 뿌듯해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웅님의 이 라디오 생방송과 이 새 출발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현재 이 새로운 출발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웅디 그 라디오 방송처럼 이제 앞으로 영웅님이 고정으로 이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라디오 방송 때 영웅님이 반응이 좋거나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고정적으로 해볼까 고려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금방 두 번째 라디오 방송이 찾아온 것을 보면 팬들은 이것을 보고 앞으로도 고정 프로그램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척이나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만큼 영웅님의 이 새로운 시작과 여러 가지 시도가 많은 팬분들에게 열광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사가 또 올라왔습니다. 미스터트롯 탑6 계약 종료 후 종영설 떠돌던 뽕숭아학당, 오히려 더 심각한 소식이 전해졌다. 뽕뉴스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영웅님과 김희재님만이 이 뽕숭아학당에서 하차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탑4만 잔류하게 되고 계속 방영될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영웅님이 이미 마지막 녹화를 끝마쳤고 9월 둘째 주에 진행된 녹화이며 앞으로도 녹화된 분량이 있어서 뽕숭아학당에서 당분간 영웅님과 김희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관계자가 덧붙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뽕숭아학당 게시판에 들어가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정보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탑6 중에 영웅님과 김희재님이 빠지면서 이 두 명의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레인보우 트롯 가수맨들, 트롯 동료들이죠. 뭐 나태주님이나 황윤성님처럼 또는 뭐 류지강씨처럼 여러 이 트롯 동료 가수들 중에 몇 명을 착출해서 예전 동원맨처럼 이 뽕숭아학당에 출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 또는 그러한 정보가 있다라는 얘기가 쏟아졌는지 지금 게시판에 들어가면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4명만으로 해달라. 지난주에 보니까 레인보우 투입해서 새로운 멤버 간보는 것 같았다. 기존 멤버들 보려고 뽕숭아학당 본다. 그래서 광고도 보고 우리가 시청률도 올린다 등등 엄청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정동원 군은 학생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을 했는데 이 또 뽕숭아학당에서 언제 가는지 그리고 언제 출연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사하는 과정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정동원 군 팬덤에서도 굉장한 불만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랑의 콜센터와 뽕숭아학당을 꾸준히 봐왔는데 이렇게 또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려는 거는 남아있는 탑4에게 굉장한 불만이다라고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영웅님의 이 뽕숭아학당 하차가 정말 잘한 선택이지 않을까요? 나아가 TV조선과의 확실한 결별을 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다라고 뽕뉴스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벌써 뽕숭아학당이 방송이 이어진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방송이죠. 내일은 국민가수입니다. 자, 이 내일은 국민가수 방송 많은 분들이 큰 기대 안 한다라고 하는데 뽕뉴스가 지금 접한 소식만 정리해봐도 왜 영웅님이 여기에 출연을 안 했는지, 그리고 왜 TV조선과 여기에서 결별을 하며 마무리를 지은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인지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로 엄청난 뜨거운 감정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부터 하나씩 한번 전달을 해드려 볼 건데요. 우선 이 내일은 국민가수
심사위원단 라인업이 발표되면서부터 이미 상당한 구설수에 오르내렸던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심사위원단 중에서 기존에 나왔던 멤버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 뭐 시아준수 씨라던가 그리고 여기 있는 박선주 마스터라던가 뭐 신지 마스터라던가 등등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 김범수 씨나 백지영 씨처럼 이 대중가요계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도 나옵니다만 중요한 건 심사위원 자격 논란이 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박선주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호랑이 마스터로 등장했지만 미스트롯2 때 심사위원으로서 조금 선을 넘는 발언을 많이 해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나아가선 이 장윤정 마스터나 조용수 마스터처럼 정말 이 트롯 하면 떠오르는 대표 주자인 장윤정 가수 또 작곡가 하면 최고의 작곡가로 불리우는 조용수 마스터가 빠졌다라는 것도 좀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또 이 중에서 이 심사위원단 중에 우리 소천사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 인물들이 또 존재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이돌 출신의 효정이라는 가수입니다. 사실 이 가수분도 어떻게 보면 걸그룹 출신이기 때문에 이 내일은 국민가수 취지가 사실 대중가수를 뽑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이 걸그룹의 시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험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비판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경쟁 프로그램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라우드라고 해서 이 박진영 씨와 싸이가 마스터로 등장을 하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박진영 씨는 한 기획사에 엄청나게 큰 결과를 낸 수장이라 할 수 있고 싸이 역시 세계적인 가수로서 이름을 날렸던 바에 비하면 이 국민가수 마스터진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미스트롯2 때 그 엄청난 30%가 넘는 시청률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바로 영웅님과 탑6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빠지고 이찬원님 한 명만 출연을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내일은 국민가수 시청률이 확보가 되겠냐라는 평가가 상당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탑6 중에서도 임영웅이란 불세출의 스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이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지금부터 추가로 말씀드릴 이 내용 때문에 더욱더 내일은 국민가수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바로 드디어 공개된 이 출연자들의 정보 때문입니다. 이 출연자들 중에 이름 대면 알만한 가수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스타가 적고 일반인이 많이 나올수록 애시당초 무명 가수들 또는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을 발굴해내는 프로그램의 취지는 맞습니다만 화제성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죠. 미스트롯2 때도 그것 때문에 이 TV조선에서는 영웅님과 탑6들을 갑자기 심사위원단으로 앉히면서 이 탑6의 팬분들이 시청을 하게끔 끌어오는 효과를 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이 출연자들 중에서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냐면 사실 이 몇몇 가수들이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몇 명의 존재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이 내일은 국민가수 참가자가 정말 많고 또 트롯 가수로서 진출을 하려는 게 아닌데도 여전히 미스트롯 때처럼 이 빨간색 옷을 입혀놓은 것도 이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컨셉에서 너무 벗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 빨간색 옷을 여전히 입혀놓은 이유는 기존 미스트롯 때나 미스터트롯을 보던 이 시청자들에게 익숙함을 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하나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심사 기준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심사 기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디션 사상 최초 음원 판매량이 좌우한다. 매 라운드 참가자 합격과 탈락의 기준 음원 판매량 방송에서 선보인 경연곡 중 음원이 가장 많이 팔린 참가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스터트롯 때를 예를 들어본다고 했을 때 영웅님이 경연 중에 보랏빛 엽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웅님이 부른 보랏빛 엽서 음원을
바로 출시를 해서 이것을 가장 많이 조회하거나 이 음원이 가장 많이 판매된 사람이 이 오디션에서 우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두 번째 기준입니다. 국민가수 스밍평가단 제도. 지지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VOD를 다시 보라. 일반 시청자를 상대로 10대부터 50대 이상 장년층까지 연령대가 고루 포진된 국민가수 스밍평가단을 모집한다. 스밍이 뭔가요? 우리가 노래나 음원, 뮤직비디오를 계속 틀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있었던 음원 사이트에 올라올 음원 판매량 플러스 이 스밍평가단, 한마디로 내가 지지하는 참가자가 있다면 그 참가자가 나오는 방송편, VOD, 영상을 더 보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음원과 영상 스밍을 끊임없이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이 출연자가 우승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원이나 이 스밍에 들어가는 VOD 영상들은 다 TV조선과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막대한 수입이 들어갈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한 제도가 들어오고 만 것이죠. 정말 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투표를 그냥 돈을 많이 부으면 우승한다 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면 위에 떠오른 두 명의 가수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출연자들 중에서 정말 유명한 두 명의 가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은성 씨인데요. 이 고은성 씨는 지금 헤비윅이라는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뮤지컬 배우입니다. 당연히 기존 팬덤이 아주 막강하게 형성되어 있죠. 두 번째는 김국헌 씨인데요. 101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말 많은 인원들이 아이돌 가수로 뽑히기 위해 오디션을 봤던 프로그램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에 유명한 출신은 강다니엘 씨가 있죠. 이분도 역시 그때 이후부터 꾸준히 팬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의 팬덤이 만약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음원 판매와 스밍 평가에 힘을 쓰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이 둘이 굉장히 우승 후보자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일반 참가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들은 아직 팬덤 형성이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팬덤 형성이 이미 되어 있는 이 가수들이 자신의 팬덤들이 열심히 음원을 판매해주고 영상을 시청해준다면 압도적으로 점수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이때 처음 출연해서 인지도를 얻으며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일반인들, 나아가 무명 가수들은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스트롯2 때도 특정 인원을 밀어준다라는 엄청난 의심을 받았던 TV조선인데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들고 왔으니 더군다나 이게 누가 봐도 수익을 위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참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웅님이 뽕숭아학당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출연을 이어나가지 않고 과감히 칼로 무자르듯 TV조선과의 인연을 딱 끄는 건 아주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호천사님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 전달 드려봤습니다. 네 번째 올라올 소식도 신나는 내용 들고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멜론 스밍과 유튜브 영상 시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